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작품 2019년의 마지막 날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 방송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많이 고마웠습니다. 네, 어떤 책으로 마지막을 꾸밀까, 어떤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네, 책꽂이 한 구석에 있던 책 하나 골랐습니다. 네. 이사벨 아옌데가 쓴 에세이집 모든 삶이 기적이다. 아, 모든 삶이 기적이다. 민음사에서 네. 나온 책이죠? 예, 예. 이 라틴어로는 라수마 데 로스 디아스. 네. 우리의 삶이 다 기적입니다. 아이고, 예. 예, 우리 이사벨 아옌데는 몇 달 전? 한 2달 전인가요? 영혼의 집이라는 아이, 몇 달 소설을 전이라뇨?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달에 해주셨어요. 이달에. 그래요? 예, 예, 예. 내 기억력보다 우리 김 PD 기억력이 훨씬 아니, 선명한 제가 것 너무 같습니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그렇군요. 없어서 예. 우리 칠레의 민주화를 대표했던 대통령 아옌데 대통령의 조카라고 했었죠. 네.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 영혼의 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네. 그 후에도 이 운명의 딸과 세피아빛 초상도 함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네네네. 근데 이 소설도 좋지만 이 아옌데의 에세이집 모든 삶이 기적이다 또 참 깊이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이 방송 들어주신 분들께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이었습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렵게 지금 녹음하는 시간에 시점에서 보면 공수처법이 통과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겪어야 했던 참 뭐랄까요? 서로 깊은 사연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시간들 넘기고 또 작은 기적들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과정이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하나하나, 한 길목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기적의 순간이기도 하겠지만 어제 그저께 접한 뉴스가 저한테는 또 충격이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죠. 먼 세상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네. 그 순간을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이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을 보내고 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책이 바로 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벨 아옌데가 딸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아니, 딸을 보내다니요? 네, 이사벨 아옌데가 딸을 먼저 앞세워서 보냈습니다. 고통스럽게 보내고 난 다음에 10년 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일상을 찾기 위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쓴 에세이가 바로 이 모든 삶이 기적이다. 그 딸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 그리고 칠레가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자기 저자의 이 삼촌인 아옌데 대통령이 축출당하고 군부 쿠데타에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옌데는 베네수엘라로 망명했다가 다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망명지에서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서 쓴 정말 아픈 기억들입니다. 그 아픔을 하나하나 딸아이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들, 가족들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과정에 대한 그 반성들을 쭉 펼쳐놓습니다. 이게 한 편 한 편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요.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시간이 한 매듭으로서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다는 게 어찌 보면은
한 시간의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은 어떤 이 한 해가 바뀌는 것도 새로운 탄생, 그 옛것의 죽음을 잇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여기 이 딸 아이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중에 이 탄생과 죽음의 순간들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네.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 순간의 그 기억을 이렇게 이사벨 아엔데는 적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얘야, 탄생과 죽음이 아주 많이 닮았구나. 모두 성스럽고 신비로운 순간이란다. 산파가 굵직한 탯줄을 자르라며 나에게 가위를 건네줬고 니코가 아기를 제 엄마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처럼 단단하고 통통한 계집아이였다. 극심한 고생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랑에 황홀해하는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달콤한 말을 건네듯 셀리아 역시 아기에게 말을 건넸다. 그 사이 아기는 셀리아의 젖꼭지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우리 모두 그 아기를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아기는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의 바람처럼 순수한 빛처럼 다가왔다. 네, 이렇게 자기의 그 의붓 아들인데요. 니코가 그 며느리인 셀리아에게서 낳은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선물처럼, 구원처럼 기쁨으로 다가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탄생과 죽음의 순간들, 그러니까 딸아이를 보낸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들을 이렇게 탄생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하나 치유해 가는 것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배웅할 때 늘 그 환희보다는 또 기쁨보다는 그 아픔과 고통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특히 아쉬움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때 이 탄생과 죽음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지 이를 잘 보여주는 우리 아엔데의 글 읽다 보면은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먼 세상으로 길을 재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두려움과 서러움과 고통들이 뭐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과 요 자식을 잃은 상실감을 넘어서 이 세상에 대한 원망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런 그 힘겨운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한 번쯤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아엔데는 모든 삶이 기적이다. 이 책의 한 챕터 내 마음속 크고 험한 바이산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씁니다.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다. 그건 내가 감수해야 할 몫이었다. 하지만 그런 고통으로 인해 온몸이 마비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었다. 네가 죽은 이후 나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파울라, 여기 파울라가 죽은 딸의 이름입니다. 네. 하지만 파울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봐 두렵고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렵고 늙어서 망가져가는 게 두렵고 날로 증가하는 이 세상의 빈곤과 폭력 그리고 부패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네가 없다는 슬픔을 견뎌내며 그 슬픔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다. 너의 부재와 내가 살면서 잃은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달콤한 추억이 되어가는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 그것이 내가 비틀거리며 정신 수양하는 과정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분노를 창조력으로 바꾸고 과오는 너그럽게 웃어넘기고 싶다. 교만과 허영을 밖으로 쓸어내고 싶다. 나는 환상은 키우지 않는다. 완벽한 자유와 진정한 동정 또는 깨우친 자들의 무아지경 상태에도 절대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성녀의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빵 부스러기들을 긁어모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덜 구속되고 타인을 향해 약간의 애정을 느끼며 깨끗한 양심의 기쁨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 부분만 봐서 그 느낌이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딸 아이를 보내고 난 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하면은 나 먼저 앞서간 딸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신은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깊은 그 서러움과 함께 뭐랄까요, 자신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은 대단히 간접적이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앞세운 아빠건 아니면 딸을 먼저 앞세운 엄마건 그 슬픔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당연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글로 대단히 관념적인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어설프긴 하지만은 그런 고통의 무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이게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쯤에 기도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글의 한 부분을 볼 텐데요. 이 책 대단히 두툼한 책인데 500페이지 가까운 책에서 이런 한 문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잠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인생은 물건들이 잘 보이도록 제대로 세워놓은 다음 후대에 남길 목적으로 찍는 사진이 아니다.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빠르고 돌발 사고들로 가득한 과정이 바로 인생이지. 유일하게 분명한 게 있다면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계약서들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은 발생하기 마련이라 미리 걱정하고 지나치게 싸우고 마지막 세부적인 것들까지 통제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우리 둘 중 누구도 상대방에게 고의로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과 우리의 착한 마음을 믿고 일상의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저는 올해 마지막에 이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한 게 참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어떤 물건들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나중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게 예쁘게 세워놓고 찍는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무슨 기념사진처럼 남기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은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빠르고 생각지도 않았던 우연적인 사고들로 가득한 과정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유일하고 분명한 딱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인생에 대해서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고 우리 이사벨 아엔데는 얘기를 합니다. 계약서가 있어서 계약서대로 이 인생이 진행되는 건 분명히 아닐 테고요. 당연하겠지만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고의로 상처 주는 것보다는 우연히 주는 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 상처 때문에 또 구차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게 또 인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상처들을 돌이키면서 부끄럽다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부끄러운 표정들을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랄까 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우리 이사벨 아엔데가 딸 파울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쓴 10년 후에 쓴 긴 에세이들인데요. 그 과정에서 역시 또 역사의 파고랄까요? 역사의 그 충격들을 지나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칠레의 현대사가 자기 삶과 어떤 식으로든 깊이 있게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왜 아니겠습니까? 뭐 전쟁이든 아니면 독재든 어떤 시위든.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삶이 기적이다라는 이 책에서 칠레 역사,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사는 역사와 일상적인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를 들려주는 문장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사랑하는 칠레는 너와 네 동생이 어린애였고 나도 젊던 시절의 칠레란다. 그때 나는 네 아버지를 사랑했고 기자로 일했으며 천장에 짚을 얹은 작은 집에서 비좁게 살았다. 그 시절에 우리에겐 확실한 미래가 계획돼 있었고 나쁜 일 같은 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나라는 변하고 있었다. 1970년에 살바도르 아옌데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정치 문화적으로 급성장했다. 대중들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권력을 만끽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젊은이들은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벽화들을 그렸으며 세상은 운동가들로 흘러넘쳤다. 칠레는 분열됐고 가족들도 분열됐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너의 그라니 할머니는 아이엔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에 앞장섰다. 물론 사람들이 우리 집에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시위자들을 다른 곳에서 이끌긴 했지만 말이다. 게다가 그때는 내게 중요했던 성해방과 페미니즘의 시대였고 그것이 사회의 미친 영향은 정치보다 더 컸다. 그 무렵에 1973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작은 세상은 산산조각 났으며 폭력만이 난무했다. 군부 쿠데타와 그 뒤를 이은 공포의 세월이 없었다면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독재 시대의 칠레에 남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네, 이렇게 이어지는 글들입니다. 역사와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이후에 아옌데가 살았던 망명의 시간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그 순간에까지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힘겨운 그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요. 2020년대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김 PD는 2020년이 왠지 희망으로 가득 찰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모든 우리의 삶이 기적처럼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네. 올 한 해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귀한 책들 저희가 또 다 읽진 않았어도 그 안에 담긴 아주 에센스 알곡들을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귀한 양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